네, 이번 시간에는 엘리먼트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엘리먼트 객체라는 것은 이 문서상에 있는 각각의 태그, 다른 말로는 엘리먼트 같은 말이죠. 자, 엘리먼트를 추상화한 객체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웹페이지고요. 자,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엘리먼트, id가 액티브인 엘리먼트를 선택하면 t는 document get element by id active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우리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의 결과로 바로 이 active에 해당되는 이 엘리먼트에 대한 객체를 t라는 변수에 담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 객체를 제어해서 바로 저 li라는 엘리먼트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t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는 정확하게는 html li element 이죠. 자, 그런데 이 html li element라는 객체는 바로 이 li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객체이고, 모든 html의 엘리먼트들은 뭐의 자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html 엘리먼트 라고 하는 객체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html 엘리먼트라는 객체는 모든 html 태그들을 대표하는, 또 모든 HTML 태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정의하는 그런 엘리먼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HTML 엘리먼트 객체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은 스타일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먼트, 해당되는 엘리먼트의 인라인 CSS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 HTML 엘리먼트는 또 부모가 있는데요. 그 부모는 무엇이냐면 엘리먼트라는 부모가 있습니다. 엘리먼트라고 하는 부모 객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먼트라는 부모 객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문서상에 나타나는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한 어떤 기능성들을 정의하고 있는 이 객체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엘리먼트라는 객체가 있는데 또 HTML 엘리먼트라는 객체가 있죠. 제가 HTML 엘리먼트라는 객체를 설명할 때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한 공통적인, 기본적인 기능을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엘리먼트 역시 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엘리먼트라는 객체와 HTML 엘리먼트라는 객체를 구분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DOM이라고 하는 것이,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꼭 HTML만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이 규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크업,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닫히는 태그는 뭐 이렇게 생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마크업 언어들, 마크업 랭귀지를 제어하기 위한,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규격이 바로 DOM이기 때문에 이 DOM이라고 하는 이 규격 또는 표준은 HTML 뿐만 아니라 XML 또는 SVG 또는 XUL 기타 등등의 아주 많은 마크업 랭귀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표준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언어들은 모두 엘리먼트라는 것을 가지고 있겠죠. 바로 그 모든 엘리먼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바로 이 엘리먼트라는 객체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HTML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 객체는 바로 HTML이라고 하는 특정한 언어의 엘리먼트들이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객체를 분화시킨 것이다, 분리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HTML의 엘리먼트를 꾸며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HTML 엘리먼트에 스타일이라는 이 프로퍼티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마크업 언어들은 스타일이라는 것이 필요 없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 객체에서는 바로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HTML 엘리먼트 객체의 프로퍼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서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돔이라고 하는 것은 HTML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을 마크업 랭귀지들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표준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돔을 공부하면 HTML 뿐만 아니라 XML, SVG, XUL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제어하는 데도 이제 수월하게 그 제어하는 방법을 익히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로 돔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지만 결국에 이 돔이라는 것은 표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자바로 문서를 제어하건 또는 PHP로 문서를 제어하건 또는 다른 것으로 문서를 제어하건 간에 그 언어가 바로 이 돔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빠르게 그 언어가 HTML을 또는 XML을 또는 SVG를 제어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크롬 개발자 도구는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이 엘리먼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오른쪽에 그 선택된 엘리먼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탭으로 프로퍼티를 선택을 하시면 이것은 돔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li라는 엘리먼트는 이 li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에 대한 객체의 여러가지 속성, 프로퍼티의 값이나 또는 메소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아니 폴더를 닫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HTML li 엘리먼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그 밑에는 HTML 엘리먼트, 엘리먼트 노드, 이벤트 타겟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여기 있는 이 객체의 이 엘리먼트를 의미하는 객체는 바로 이것이긴 한데 이 객체는 상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li라는 엘리먼트가 다른 객체들을 상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이 각각의 객체들이, 이 상속관계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는 엘리먼트라고 하는 그 객체는 이 돔의 계층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은 HTML 엘리먼트와 그리고 각각의 구체적인 엘리먼트들에 대한 이 정보를 담고 있는 HTML 헤드 엘리먼트 또는 HTML li 엘리먼트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노드라는 걸 통해서 이 모든 HTML 엘리먼트들이 가지고 있는 노드가 제공하는, 노드라는 객체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차차로 해서 이 밑에 있는 다른 가지에 있는 객체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돔에 대한 뭐랄까요, 구조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수업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한 공통적인 기능을 담고 있다고 하는 이 엘리먼트라는 저 객체는 어떤 API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선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자, 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자, 주요 기능은 우선 첫 번째로는 식별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서들이 어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가 태그의 이름이나 또는 id나 또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이 API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것들이고요. 저 프로퍼티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의 하위에 있는 어떠한 엘리먼트를 조회하고 싶을 때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메소드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여기서 얘기한 속성은 예를 들면 a 태그인 경우에는 href는 블라블라 라고 해서 주소가 나오고 타겟은 블라블라 해서 열리는 창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a 태그가 닫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이제 속성인데 그 엘리먼트의 속성을 알아내고 또는 속성의 어떤 값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제공하는 API들이 여기에 있는 그런 API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 각각의 기능, 제가 설명드린 식별자, 조회, 속성에 대한 이 수업은 우리 수업의 현재 우리 수업은 이거고요. 이 하위 수업을 통해서 제가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API들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